네. 안녕하세요. 세무업인 셜록텍스의 진영태 세무사라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세무조사를 이제 받고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세무조사 받고 억울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네이버 지식인에 보면 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 절차나 뭐 법원 판례와 세무조사 문의, 청천벽력과 같은 이제 세무조사,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됐는데 억울합니다. 뭐 이런 이제 지식인의 이런 글들을 많이 써놓는데요. 일단 이런 억울한 그 세무조사를 받고 납세자분들이 좀 저는 너무 많이 낸 것 같다, 과도하게 너무 많은 세금을 이제 낸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국세기본법 45조의 2에 이제 경정등의 청구라는 이제 제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최초 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 과표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얘는 이제 세무조사를 뜻합니다. 세무조사를 받아서 이제 추징된 이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표 및 세액, 그러니까 조사를 받으셔서 이제 세금이 이제 추징이 되신 거죠.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그 신고 납부한 그 기한으로부터 이제 5년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약간 예외적으로 결정 또는 경정, 아까 말씀드린 세무조사 받은 이 세액에 대해서는 이제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조항이거든요. 24년도 이제 6월 말경에 이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대법원 판결이 뭐라고 나왔냐면, 조금 어려우니까 좀 잘 쫓아오시길 바랄게요. 당초 신고에 대한 과다 신고 사유뿐만이 아니라 피고의 증액 경정 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경정 청구를 다툴 수 있다라는 이제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요. 그 2014 사업년도에 산출세액이 12억 3,800만 원이었고, 여기서 그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금액이 6억 8,400이었죠. 100만 원 단위로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세액이 5억 5,400만 원, 이렇게 2015년도 3월 말에 신고를 이렇게 신고 납부를 이렇게 한 거죠. 산출세액은 12억 3,800이었고 세액공제 금액은 이제 이거 그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6억 8,400을 공제를 받았고, 결정세액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낸 세액은 이제 5억 5,4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냈는데, 증액경정처분, 세무조사가 15년도 12월 22일 날 세무조사가 나와서 6억 8,400이 공제 받은 거가 잘못된 공제다 라고 해서 증액하는 경정 처분을 이제 내린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실제 이 5억 5,400을 냈지만 다시 증액해서 얘가 사라지고 다시 이렇게 12억 3,800을 내는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온 거죠. 이때 조사를 하면서. 근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제 억울한데 90일 이내에 불복을 했어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90일 이내에 불복을 이제 놓친 거예요. 90일 이내에 불복을 못하고 16년도 7월 20일 이때 지나서, 그러니까 이때 90일이 지나고 나서 이 5억 5,400만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제 국세청을 뜻합니다.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근데 되게 좀 약간 특이하죠. 이 6억 8,400을 추징을 했는데 이 5억 5,400에 대해서 경우청구에 대한 환급을 구했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증가된 과표 및 세액에 대하여서는 90일이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청구를 이제 못한 거죠. 그러면은 이 납세자 입장에서는 기존 신고한 납부세액을 한도로 이제 경정을 청구를 한 겁니다. 여기서 그 병존설하고 이제 흡수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과세표 중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표와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탄로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 이게 그 병존설입니다. 기존 신고 납부된 세액 플러스
조사로 인해서 추징된 이제 결정 경정된 세액, 얘가 이제 별도로 간다는 거죠. 얘 따로 이제 별도로 간다는 게 이제 이걸 이제 병존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표와 세액을 포함하여라는 표현을 쓰죠.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표와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라고 이제 표현한 걸 봤을 때, 이제 기존 신고와 결정 경정 된 게 같이 합쳐지는 거, 이걸 이제 흡수설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얘는 이제 병존설, 별도로 간다는 거죠. 이 병존설에 따르면 90일 이내에 불복을 하지 않으면 이 사유에 의해서는 이제 다시 조세 불복이 경정 청구가 불가능하고, 기존에 신고했던 이 사유에 의해서만 이제 경정 청구가 가능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흡수설이기 때문에 기존 신고 금액과 이제 결정과 경정된 이 결정세액이 전체로 흡수되어 가지고 하나로 이제 다시 결정한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략하고 결론은 납세 의무자는 증액 경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 소송에서, 이게 경정 처분을 뜻하는 겁니다. 과세관청의 증액 경정 사유뿐만이 아니라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 신고 사유도 함께 주장을 다툴 수 있다. 얘 사유 둘 다 함께 주장해서 다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국세청 입장에서는 병존설 입장을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90일 지났기 때문에 얘로 인한 사유는 경정 청구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액 경정 처분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신고는 이 사건 증액 경정 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 이렇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흡수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증액 경정 사유뿐만이 아니라 기존 경정 사유 이 두 개를 다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경정 청구나 항고 소송의 대상은 증액 경정 처분 한 개뿐이고, 이 사건에서 증액 경정 처분 후의 세액은 5억 5,400 플러스 6억 8,400, 아까 말했던 12억 3,800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원고가 이 사건 증액 경정 처분에 대해 90일 이내에 불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한 거예요. 6억 8,400에 대해서는 청구가 경정 청구가 불가능하고, 이 5억 5,400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에 한하여 경정 청구 기간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6억 8,400에 대해 이 금액은 경정이 불가능하고, 이 5억 5,400을 한도로 해서 이제 경정 청구가 가능한데, 이 사유는 기존에 신고된 게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제 경정 청구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 세무조사를 받아서 이 증액 경정 처분된 사유에 대해서도 이제 경정 청구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사유에서 다 가능한 거예요. 대신 이 12억 3,800을 한도로 경정 청구가 가능한 게 아니라, 얘는 안 되고 기존에 신고된 납부세액을 한도로만 이제 경정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고등법원과 이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지으면, 감액 경정 청구에 대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아까 이 5억 5천에 대해서도 추징된 사유에 의해서 경정 청구를 했지만 아까 거부 처분 되었잖아요. 거부 처분한 거를 인용해줘라 라고 해서 취소 소송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다시 결론을 내리면 당초 신고에 대한 과다 신고 사유뿐만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증액 경정 사유 자체도 함께 주장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불복 기간이 경과했으면, 이게 90일입니다. 90일이 경과한 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과다 신고 사유랑 증액 경정 사유도 같이 주장은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6억 8,400에 대해서는 못하는 거고, 이 5억 5,400에 대해서만 이것만, 이 금액을 한도로만 이제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표 및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이게 아까 그 말했던 6억 8,400입니다. 90일이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당초 신고한 과표 및 세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음. 그러니까 경정 청구를 기존에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만 이제 할 수 있음.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증액 경정 사유가 납세자가 생각을 했을 때 불합리한 이유로 이제 그 세무조사를 받아서 그 추징이 되었지만, 그게 90일이 좀 억울했지만 이제 90일이 그냥 이것저것 일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지나가 버린 거죠. 근데 이 억울한 사유로 90일이 지났다고 해서 경정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납세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억울한 사유로
기존에 신고 납부된 세액을 한도로 해서는 이제 경정 청구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굉장히 의미 있는 대법원 판례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 문의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왔어요.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도 문의가 많이 왔는데 기존에 뭐 그 세무조사를 받아가지고 추징이 많이 되었는데 이 추징이 된 사유 자체가 이제 뒤늦게 뭐 예규나 뭐 판례가 뒤늦게 나오다 보니까 이 예규나 판례의 사유에 의해서 다시 경정 청구를 재청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왜냐면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기존에 냈던 세금 자체가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불합리한 사유로 다시 이제 재청구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납세자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대법원 판례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지금 제 영상을 이제 보시게 되면 나도 좀 그 당시 억울했는데 뭐 이런 사유들이 많이 좀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근데 90일이 이제 지나가지고 이미 뭐 더 이상 권리구제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번 뭐 24년도 6월 말에 나온 대법원 판례로 인해서 전부 다 이제 구제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지금 세무조사로 인해서 억울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조금 다시 한번 국세청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다음에는 세무조사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